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기회와 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당신의 금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혹은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높은 대출이자 고지서를 보며 가슴 답답해하실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분들, 특히 제 주변에서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계신 지인분들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의 꽃, 소액 투자의 블루오션이라 불리며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이 붙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급등했고 공급은 쏟아졌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은 사무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축급 랜드마크 지산들조차 공실률이 50%를 상회하고 마이너스 P가 속출하는 등 그야말로 지산 잔혹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묶여 추가 자금 융통은 어렵고 공실이라 임대 수익은 없는데 관리비와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 이 현실. 차라리 저기서 내가 살고 싶다거나 오피스텔처럼 사람이라도 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그 상상이 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전환 특별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빅뉴스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왜 갑자기 지산의 주거를 허용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치된 공실이 국가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의 대출이 묶여있는 지산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공장이라는 지산의 낡은 틀을 깨고 주거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2026년 5월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산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막바지에 다듬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사람이 머물고 잠잘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제도 방향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격적인 규제 철폐입니다. 원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주차 대수 기준도 다르고 바닥 난방, 취사시설, 소방 안전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의 골자는 공실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기존의 건축법적 규제를 한시적으로 혹은 대폭 완화해서라도 주거용으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유주들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자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을 구할 때 IT 기업이나 제조업체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탄탄한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요의 파이가 수십 배로 커지는 것이죠. 소유주 여러분, 지금 당장은 공실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내 호실이 오피스텔처럼 변모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임대 계약을 맺는 모습이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숙제는 바로 용도 변경의 문턱입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분들이 주거용을 꿈도 꾸지 못했던 이유는 건축법이라는 높은 벽 때문이었습니다. 주거용 시설은 사무실보다 주차장 확보 대수가 훨씬 많아야 하고 바닥 난방 설치나 소방시설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바로 이 건축 기준의 한시적 완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비어있는 지산 호실에 한해 오피스텔에 준하는 준주택 지위를 부여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거나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소유주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재지변급 혜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공간의 재탄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층고입니다. 최근 지어지는 지산들은 제조인 경우 보통 5m 이상의 층고를 자랑하죠. 만약 주거 전환이 허용되어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면 이 높은 층고를 활용한 복층형 프리미엄 주거 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래층은 거실과 주방으로 위층은 침실로 활용하는 이른바 꿈의 자취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매물은 동탄이나 평택 같은 젊은 직장인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서 오피스텔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됩니다. 빠르면 상반기 내, 늦어도 하반기 중 관련 가이드라인과 제도 방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개별 전환 허용 범위입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가 동의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공실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층 단위 혹은 특정 구역 단위로 주거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소유주 간의 갈등을 줄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만약 친구나 지인분들이 같은 층에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법이 되어 해당 층 전체를 고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 수요 측면에서도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업무 지구에 위치해 있어 직주 근접의 끝판왕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임차인만 기다리며 목을 맸다면 이제는 인근 대기업이나 산단에 근무하는 수만 명의 직장인이 우리의 고객이 됩니다. 특히 요즘 MZ세대 직장인들은 단지 내에 헬스장, 카페, 영화관, 쇼핑몰이 다 갖춰진 원스톱 라이프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가진 랜드마크 지산들은 이미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몸만 들어오면 되는 풀옵션 주거지로 세팅되는 순간 공실 걱정은 옛말이 되고 임대 수익률은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과 세금 문제도 반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산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주택 관련 저리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준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임대차 계약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도 자산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라 감정가가 올라가고 이는 곧 대출 한도 증액이나 대환 대출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산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박스가 아닙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시장이 원하는 차세대 주거 모델의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퇴로가 아닌 새로운 고속도로를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그 열매를 온전히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처한 냉혹한 현실과 이를 단번에 뒤집을 정부의 주거 전환, 특별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전 해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좋은 정보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저 남의 집 잔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유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대응 전략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 호실의 주거 적합성 냉정하게 평가하기입니다. 모든 지산이 주거로 바뀐다고 해서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실이 창가 쪽인지, 채광은 좋은지, 조망권은 확보되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특히 동탄의 매머드급 지식산업센터나 평택, 지식산업센터 같은 랜드마크급 단지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의 동선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호실이 뷰가 좋고 개방감이 뛰어난 위치라면 주거 전환 시 오피스텔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 안쪽에 위치한 호실이라면 주거보다는 소호,
오피스나 업무용 주거 오피스 형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 매물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6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즉각적인 인테리어 계획이나 임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유주 연대를 통한 선제적 목소리 내기입니다. 주거 전환은 개별 호실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의나 건물 전체의 관리 규약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인분들끼리 소통하고 계신 단톡방이나 소유주 모임이 있다면 우리 단지가 우선적인 주거 전환 시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정부도 공실률이 높고 소유주들의 의지가 강한 곳을 우선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월 발표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세부 지침을 내릴 텐데 이때 우리 소유주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신속한 용도 변경 허가를 촉구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공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세무 및 금융 플랜의 전면 재수정입니다.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업무시설에서 주택 혹은 준주택의 범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른 세금 변화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실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현재 상태보다 주거가 가능해져 매매가가 회복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이익이 세금 부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므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등 금융 구조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로 주거래 은행이나 세무사를 찾아 만약 주거용으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상담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텅 빈 사무실을 보며 얼마나 속이 타셨습니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신 날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늘 증명해 왔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정부의 정책은 시작되고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새로운 산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더 이상 딱딱한 공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우리 소유주들에게는 다시금 든든한 연금, 통장이 되어줄 황금 자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지산 소유주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보를 나누고 함께 움직일 때 우리 자산의 가치는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 정부의 추진 검토 발표 나오는 그날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들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세요. 기회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